2번 글자는요, 벨 할자고요. 벤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자른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글자는요, 해로울 해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이 있죠. 집에서요, 흙을 모아놓고 놀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나죠. 그 먼지가 입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어때요? 해롭잖아요. 그래서 해로울 해자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칼도자가 합쳐진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칼로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베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벨 할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머금을 함자라고 하고요. 머금는 게 뭐예요? 입속에 담고 있는 것을 머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재금자가 있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죠. 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입속에 음식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금을 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거리양자고요.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글자 우리 함께 공자였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글자는 뱀사자인데요. 이 뱀사자는 부수상에서는 몸기자랑 같은 글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는 혼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몸기자를 쓰셔도 되겠고요. 의미로 해석할 때는 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많은 몸들이 함께 스쳐 지나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길거리잖아요. 그래서 거리항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글자는 항구항자가 돼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말을 바꾸면 물길이 되는 거죠. 물길은 뭐예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물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항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글자는 항구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찌해자예요. 자, 어떻게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싸우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다, 크다가 있는 거죠. 큰 대자, 작을 요자. 어떤 의미냐? 작은 애하고 큰 애하고 싸우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싸웁니다. 근데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바칠헌자고요. 우리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높은 사람한테 드리는 걸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범이 있어요. 오늘은 범의 생일날입니다. 근데 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이죠. 이 왕의 생일날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분다리 솥이 있어요. 솥에다가 뭘 넣었어요? 게를 집어넣은 거죠? 개고기를 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바칠헌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범의 생일날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구분다리 솥에다가 게를 끓여가서 바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바칠헌자고요. 자, 이 글자는요, 우리 부수 시간에 배웠던 구멍혈자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본보기 형자라고 하고요. 또는 모형 형자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이 글자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 글자는 형벌 형자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벌을 주는 걸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많다, 모다가 있죠. 많다, 모다, 칼이 있는 거죠. 많은 칼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갖가지 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형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형벌 형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흑토자가 있죠. 흑은 우리가 부수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땅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형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본보기 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반딧불 형자예요. 우리 시골에서 반딧불 많이 봤죠? 그 반딧불 보면은 우리 야광처럼요, 불빛이 나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벌레는요, 자기의 몸에 덮고 있어요. 무엇을 덮고 있냐면 불빛을 덮고 있는 벌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딧불이겠죠? 그래서 반딧불 형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조사 해자고요. 어떤 말이 끝나고 다른 말이 시작될 때 쓰이는 그냥 어조사예요. 자, 어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해라고 하는 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을 그리면
어조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슬기로울 해, 지혜, 해자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이 글자를 아셔야 됩니다. 이 글자가 빗자루, 해자가 되고요. 여기서 음이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이 있죠? 손에 지금 빗자루, 소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근데 우리 빗자루라고 하는 거 언제 사용해요? 쓰레기를 쓸어버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도요, 쓰레기와 같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이것을요,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울 해, 지혜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보활호자고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 새 보이시죠? 새가 풀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 새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새가 말하는 것처럼 짹짹짹짹짹 하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를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죠. 그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도 말하듯이 짹짹짹거리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보호할 호자고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짐승 들어가면 어떤 글자가 됐었죠? 얻을 회자가 됐었던 거고요. 여기에 벼화자가 들어가면요, 거둘 확자가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갑자기 홀자고요. 우리 갑자기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의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말물자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형에서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싸다라는 부수가 있죠. 남이 쌓아놓은 물건을 이렇게 베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말물자고요. 자, 여기에 마음심자가 들어간 거죠. 우리 연초가 되면 남자분들 어떤 계획을 하시죠? 금연을 계획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금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지금 금연을 계획했는데 나도 모르게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나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어요? 갑자기 떠오른 거죠. 담배 피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나 끊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미처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른 거죠. 갑자기 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을 준비해 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가죽신화, 신사화, 숙녀화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화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가 변화의 화 또는 될 화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사람이 있고 비수가 있죠. 사람에게 짧은 칼 비수를 갖다 대면 사람의 얼굴색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래서 변화의 화 또는 될 화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가죽혁자가 있죠. 짐승의 가죽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가죽신이 되는 거죠. 가죽신 화자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 글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헛개비 환자라고 하고요. 우리 헛개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요, 기가 쇠했을 때 보이는 것을 헛개비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특수한 기역자 갈고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갈고리를 가지고 마늘을 캐고 있었는데요. 마늘이 갑자기 작게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가 쇠했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헛개비 환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랑 굉장히 유사한 글자가 있어요. 자, 어릴 유자가 있죠. 요거랑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역자형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글자는 힘력자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갈고리질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늘이 작게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헛것이 보이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헛개비 한자고요. 중요 글자입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박골 환자고요. 우리 환전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전자는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글자를 우선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가요, 빛날 환자의 속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도 빛날 환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요 부분은 우리 칼도자와 같은 글자라고 했었죠. 자, 여기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존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누군가가 칼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게 이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결국엔 어때 보여요? 빛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날 환자예요. 사람은요, 자기 손에 쥔 것보다도 더 빛나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뭐 하고 싶어 해요?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바꿀 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손이 있고 빛날 환자가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손에 쥔 것보다 더 빛나고 화려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뭐 하고 싶어 한다?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서 바꿀 환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돌아올 환자예요. 금이 환양이라고 하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요 글자가 여기서 온 글자예요. 자, 우리 슬플 애자 기억나시죠? 슬플 애자와 여기 그물이 아니라 요 글자는 눈목자에서 온 글자예요. 합쳐지면서 여기가 누락이 된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눈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죠. 뭐? 하면서 이렇게 눈이 딱 커지잖아요.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눈이 커지는데요. 내가 가다 보면, 그 장소로 가다 보면 원래 자리로 눈은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는 얘기죠. 처음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비보를 들었어요. 눈이 하고 놀라죠. 그런데 내가 그 병원에 가는 순간 눈이 계속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돌아올 환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눈이 커지지만 내가 그 장소로 가면서 눈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돌아올 환자고요. 자, 다음을 준비해 볼까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거칠 황자고요. 황폐화할 때 쓰이고요. 특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요, 황당할 때 쓰이는 글자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 망할 망자가 있고 시냇물이 있는 거죠. 시냇물이 망했다는 얘기는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물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뭐예요? 풀이 없어지는 거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나중에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의 거칠 황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면 거기 풀이 자라죠. 풀이 자라면 땅이 비옥해지는데 물도 없어지고 풀도 없어지면 당연히 거기는 어떻게 돼요? 뻑뻑해지면서 당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의 거칠 황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당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돌회자예요. 사실 이 글자만도 돌회자라고 보는데요. 시험에서 더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사람을 두고 빙글빙글 도는 모양에서 온 건데요. 여기에서는 멀리 가다라는 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돌아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우회전, 좌회전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멀리 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글자고요. 그냥 쉽게 돌회자를 써라 그러면 얘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돌아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로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가로횡자고요. 이 글자의 반대가 뭐예요? 세로 종자가 되겠죠? 그래서 종횡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 기억나시죠? 누를 황자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범인자와 많다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범이 많으니까 색깔이 어때요? 누렇게 펼쳐져 있겠죠? 누를 황자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글자는 나무 목자죠? 우리 나무 줄기에 보면 이런 푸른 잎사귀들이 있죠? 보통 잎사귀들은 위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잎사귀가 누런 색깔로 변하더니요,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우리 보통 잎사귀가 죽어가면 누런 색깔로 변하죠? 그러면서 위로 뻗지 못하고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 옆에 선을 뭐라고 하는 거죠? 가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가로횡자가 되는 겁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면 옆으로 눕죠? 그 방향이 가로 방향이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공훈자고요. 우리나라에 공을 세우면 뭘 받아요? 훈장을 받죠. 이렇게 음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글자냐면 거무륵자 보이시죠? 그 위에 일천천자가 합쳐진 거예요. 검은 자객 1000명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혼자의 힘으로 막아냈어요. 그럼 나라에 뭘 세웠어요? 공을 세웠죠. 그래서 나라로부터 뭘 받았어요?
훈장을 받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훈장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이러한 글자들 쉽게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일차부터 8일차까지 글자를 다 배우셨는데요. 자,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는 낱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바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